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쓰기 장문 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HSK 4급을 공부하시면서 이 장문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냥 객관식 문제는 풀겠는데 배열하기까지도 그냥 하겠는데 갑자기 내가 직접 문장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4급 때부터 이 장문의 기초를 잘 닦아야 5급이랑 6급에서도 이 전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조금 주의하시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장문 실력을 쌓고 그 원론을 좀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실전적으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적중 문제 볼 거고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딱 보고 그림이랑 제시어를 봤는데 내가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다짜고짜 내가 뭔가를 쓰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림을 주고 그리고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사는, 동사는, 형용사는 이거 어떻게 활용돼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 그럼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되게 단순하잖아요. 사실 문제 푸는 건 어렵지만 그 장문이 그냥 글자 주고 내가 쓰면 되는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문제 볼게요. 그림이 이제 3개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오늘은 3개를 좀 풀어볼 건데 공교롭게도 다 동사를 제가 좀 정해봤어요. 동사가 단순히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동사인데 명사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경우. 근데 동사인데 이게 사실 중국어는 자동사랑 타동사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거나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동사까지 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스텝을 보셔야죠. 제가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절차로 내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일단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문장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보기에 품사와 뜻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뜻을 모르더라도 품사가 이게 대충, 근데 이게 조금 가능한 게 뭐냐면 그림은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꼭 그림을 묘사하지 않아도 한 문장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딱 깔끔하게 문장 쓰시면 되는데 행동이잖아요. 아까 3개의 그림의 공통점이 다 무언가를 주인공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웃고 있는 기분 좋은 상태면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게 해서 꽃들이 피어 있으면 이게 상황 묘사인데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게 동사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정리하다라는 동사인 걸 몰라도 그림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사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사일 수 있으면 주어 쓰고 동사에 3문장이라도 쓰면 점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뜻을 물어보는 단어 시험이 아니라 문장을 쓰는 거죠. 문장을 쓰는 거라서 이 단어의 뜻과 동시에 뜻을 니네가 아무리 알아도 동사면 동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사면 형용사면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네가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여성분이 지금 자기 방을, 거실이 됐든 방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문장의 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4급을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중국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기본적인 틀, 적어도 그냥 주어 수어만 있어도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정리라는 게 동사이고 수어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아는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만 원원도 좋고 니도 좋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보통 제3의 인물이 그림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면 타를 쓰시면 되고요. 단수면 타, 그리고 타먼 복수까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라고 추정되는 단어일 경우에는 수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수어에 호응하는 목적어까지 찾으면 주어, 수어, 목적어까지 갖춰진 비교적 완전한 문장이라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을을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동사예요. 형용사는 은는이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녀가 아름답다. 날씨가 좋다 하면 좋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녀는 먹는다. 무엇을?
밥을, 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게 동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정리하느냐는 거죠. 보통은 뭐 짐이나 방 같은 걸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부터 어휘는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랑 같이 호응이 되는 목적어랑 같이 공부를 해두신 그 습관을 4급부터 기르셔야지 그게 독해 그리고 쓰기가 5급, 6급까지 끝까지 가요. 높은 급수까지도 수어 목적어의 호응 관계는 중국어 문법과 문장 구조의 근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에 괄호 넣기나 아니면 이렇게 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방지에는 방이고요. 싱리는 보통은 이렇게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목적어를 고정 형식으로 기억해서 정리 하나만 단어를 정리하다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목적어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해볼게요. 타정자의 정리 방지에 나면 딱 지금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인 거죠. 주어, 수어, 목적어에 정자이라는 부사를 왜냐하면 그림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每天早上 왜냐하면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좀 확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 시간이나 장소를 두는 경우에요. 보통 시간은 제일 앞에 올 수가 있잖아요. 每天早上他都要整理房间인데 조금 추가를 해봤어요. 제가 확장을 하니까. 为客人 보통은 개사구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打电话인데 给他打电话 그에게 전화를 건다. 이것도 손님을 위해서 방을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좀 추가를 하시고 주어, 수어, 목적어 사이에 주어와 수어 사이에 개사구 넣는 것도 문장의 확장 방법일 수 있다. 那个房间很干净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원인과 결과로 하면 맥락이 생기는 거죠, 문장이. 단순히 그냥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뭐뭐 하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질 수 있다는 거. 정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 이걸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3단계를 다 기억을 하고 이 문장을 암기해 놓으시면 이게 두루두루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진과 글을 볼게요. 단어를 연추하면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이 연추예요. 연출하다 아닙니다. 네, 이거는 공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공연하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로 쓰이지만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같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랑 동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연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품사와 그리고 단어의 뜻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스텝. 틀 만드셔야죠. 주어, 수어, 목적어 세우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연은 이라고 해서 주어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수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수어, 목적어 잡는 게 다예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만 있어도 문장은 성립이 되니까요. 제시어가 동사인 경우엔 바로 수어를 쓰시면 돼요. 목적어를 내가 근데 이게 동사를 보시면 공연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이미 그러니까 목적어를 이미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어를 찾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什么什么的时候나 什么什么时를 쓰거나 后나 前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어디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하기 전에,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문장의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문장을 확장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어의 품사 뜻 봤고요. 그리고 틀을 잡았고요. 그럼 이걸 내가 이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장을 구사를 해볼게요. 大家都喜欢他们的演出 명사화 됐을 때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그들의 공연을 좋아했다,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확장 방법 중에 하나죠. 演出的时候 공연을 할 때 그녀의 동작이 매우 아름다웠다. 오늘의 그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과 해당될 수 있지만 이게 똑같은 연출하는 걸 가지고 다른 그림이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용수가 무용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면 아, 그녀의 동작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뭐뭐 할 때를 사용한다라는 거. 근데 연출을 명사화 시켰을 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찡차이예요. 고급 단어죠. 독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뛰어나다, 훌륭한 그 공연이다. 그래서 인치, 누구누구 관주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4급에서도요, 장문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에는 인치나 관주 둘 중에 하나의 어휘가 나올 수도 있어요. 5급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끌다 이렇게 조금 고급 표현도 함께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제가 비교적 단어는 3개인데 관련된 문장을 한 단어에 따라 3개씩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이 문장 정도는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럼 분명히 활용도가 생겨요. 그게 다른 단어가 나와도 뭐뭐 더 시허우를 쓸 수도 있고 누구누구 더 뭐뭐의 표현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내가 뭔가를 쓰면서 좀 고치고 있는 거예요. 改变 바꾸다, 변하다, 그리고 변화. 이것도 동사와 명사로 2개 다 쓸 수 있겠구나. 보통 무엇무엇을 바꾸다, 무엇무엇이 바뀌다가 다 되고요. 그리고 변화라는 명사까지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게 改变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틀 만드셔야죠. 타면 이거런도 되고 나거런도 되고 저거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시어가 동사인 경우에 수로로 활용하는 거 똑같죠. 동사이기 때문에 改变은 목적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원래 계획을 바꿨어, 일정을 바꿨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사화 시키면 做改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2가지 표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他们改变了原来的计划, 이렇게 주술목인데 突然原来的计划 이렇게 좀 추가해서 확장을 시켰죠. 자, 我去中国以后,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한번 이거 활용해 보세요. 시간절 넣는 거.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기 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我和他们的关系也改变了. 이거는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다, 변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두루두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받는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명사로 쓰이는 경우. 老师说, 선생님이 말씀을 했어요. 我们的第一个计划,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다시 한번 변화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고급 표현이긴 하죠. 做改变까지. 오늘 이 배운 문장들이 제가 지금 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9가지의 문장으로 확장을 시켜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일단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단계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꼼꼼하게 답을 작성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문장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좀 기억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变化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变化 자체가 변화기 때문에 变化了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5급이나 6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장 쓸 때 잘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有变化 동사랑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어휘의 위치와 활용도가 사실은 뜻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림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활용도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게 곧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동사를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호응하는 목적어랑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5급이나 6급까지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 이 점 오늘 제가 여러 차례 반복드렸던 이 중요한 전략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